분위기는 상반기 내에도 7,500에서 8,000에 갈 수 있다. 그 대형주와 같이 연동해서 사업하고 있는 중소형주들도 뭐 굉장히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라든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특히 마지막으로 올해 좀 핫할 걸로 본 거는 현 시점 코스피 5,900인데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일단 뭐 최근에 그 대외 변수가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미국이라든지 이쪽에 좀 시끄러운데 미국의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분위기는 AI의 버블이 아니라 이제는 뭐 붕괴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내에서는 지금 조금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상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지금 주가가 사실은 이제 엔트로픽의 공격, 엔트로픽이 워낙 이제 좋은 클로드라는 걸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다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그 엔트로픽은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회사가 지금 기업 가치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오히려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좀 빠지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와중에도 뭐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샌디스크 이런 하드웨어 쪽이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쪽은 여전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는 일단은 뭐 지금 주로 하드웨어 쪽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이제 보고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 최근에 어제 나온 노무라의 이제 보고서를 보면 상반기 내에도 7,500에서 8,000에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상승 추정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주가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기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단기에 올랐다라기보다는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가고 있다. 지수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포인트 부근에 있었던 밸류에이션과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약간은 높아졌지만 그닥 높아지지 않은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지금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이슈까지 같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뭐 금융주들이 급등했던 이유들도 거기에 있고 지주사들도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허리를 좀 강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가 강해진 상태에서 선두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치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지금 5,900을 돌파한 걸로 보이고요. 이 추세는 생각보다 좀 뭐 길게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반기 내에도 뭐 적어도 한 7,000포인트까지는 한번 또 도전을 해보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이 이제 또 걱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많은데 코스닥도 여전히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정책 관련된 이슈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만 가는 장은 나오진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체질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대외 변수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반도체라는 이제 막강한 무기를 이제 장착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코스피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업이익 증가율 60% 전망은 어떤 산업이 주도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반도체가 주도를 하겠죠. 일단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지금 영업이익률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추정치들이 급격히 올라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26년 1분기 기준으로 지금 뭐 30조 이상은 당연한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최대한 36조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도 29조, 30조를 넘길까 말까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30조를 넘기는 게 좀 당연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보면 1월, 2월에 메모리 가격의 상승 추세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애널리스트라든지 이제 전문가들이 전망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조금 더 높게 받기 위한 협상들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고 분위기는 여전히 지금 뭐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반도체가 좀 끌어올리는 분위기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잘했던 뭐 자동차, 뭐 조선, 그다음에 방산 이런 쪽들도 실적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발맞춰서 지금 우리 이제 다른 소외된 섹터들 생각보다 코스피 상장 종목 상승 이제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영업이익이 다 좀 좋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2차 전지 또한
그러한 이제 적자에서 탈출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업사이드가 나오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영업이익률은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타 기업들이 도와주는 역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종 대형주만 크게 성장하고 나머지는 소외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투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특정 업종의 대형주만 간다 이런 얘기들 하면 뭐 이제 그런 거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없는 분들은 소외를 약간 받는 그런 느낌이실 텐데 일단 제가 증권업계 한 20년 있으면서 보면 시장이 올라갈 때 전체 주식이 다 올라가진 않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현재 시장은 엄청나게 많은 섹터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대한항공을 갖고 있는데 대한항공은 안 가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결국에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한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섹터 중심으로 먼저 가고 그러면 이제 그 훈풍이 여러 산업으로 이제 퍼지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결국에는 AI에 묻었다라고 하는 종목도 중심으로 영업이익률이 상승률이 커지는 거죠. 지금 매출이 커지는 거고 그래서 AI 관련된 기업들이 결국에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여러 산업 분야로 퍼지고 있는 과정 특히 이제 최근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를 보면 영업이익률이 올라와서 뭐 가이던스가 올라와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돈은 잘 벌 때는 못 가다가 저평가 해소되는 국면과 뭐 로봇 사업의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은 당장 돈 잘 버는 것도 중요한데 내년, 내후년, 뭐 2년 뒤, 3년 뒤에도 더 잘 볼 수 있는 뭔가 성장 모멘텀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미래 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주로 이제 대형주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대형주와 또 이제 같이 이제 연동해서 사업하고 있는 중소형주들도 뭐 굉장히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이제 회사들도 보면은 전방 산업이 좋아지니까 같이 이제 시가총액이 높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뭐 디테일하게 좀 공부를 하시면 대형주만 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특정 섹터를 조금 집중적으로 파실 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밸류 체인들을 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AI에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것은 맞나요? AI 산업이 지금 뭐 버블이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한 2년 내내 버블 얘기 나왔는데 새로운 사업이 항상 산업이 발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고 의심하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항상 어떤 새로운 산업이 태동할 무렵에 보면 반대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죠. 기존에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반대하는 쪽은 어딜까 생각해 보면 피해를 보는 쪽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은행들이 반대를 많이 하죠 지금. 사실은 은행이 아니라 은행이 갖고 있는 카드사들이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이 페이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발전하면 페이 기반으로 이제 결제가 바뀔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자기 밖으로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시대의 흐름이 바뀌는 것. 그러니까 이제 최근 또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해서 현대차에서 이제 공장에다 투입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28년부터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노조에서 들고 일어나죠. 예. 근데 노조가 반대한다고 해서 로봇을 안 만들면 현대차는 발전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항상 반대하는 쪽은 있다. 근데 이제 AI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AI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AI가 지금 우리도 모르게 여기저기로 많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광고라든지 뭐 하다못해 뭐 챗GPT를 쓰시는 분들, 뭐 제미나이를 쓰시는 분들, 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자기 전문 분야에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AI 산업은 초기 국면, 이제 조금 거대 언어 모델이 좀 만들어지고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단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외국인들의 시각은 왜 중요한가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면 약간 경기를 일으키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예전의 투자 방식 때문에 그런 건데, 항상 외국인들이 먼저 사고, 쌀 때 많이 사고 비쌀 때 잘 팔고 나갔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한 2000년대 이후의 시장을 보면 2000년 초반부터 지금 2020년까지 흐름을 보면 항상 외국인들이 그런 패턴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꼭지를 항상 뭐 개인들이 만든다 뭐 이런 설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 자금의 대부분은 액티브 자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단기성 자금이 많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세 추종 펀드라든지 뭐 퀀트 펀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자금들이 대부분 다 기계가 매매하는 어떤 알고리즘 매매라고 얘기하죠. 이제 AI가 발전하면 아마 더 그럴 텐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팔던 시점을 보면은 뭐 이제 금과 은이 급락한다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급락한다든지 그럼 외국인들 매도수가 많아집니다. 그 이유는 그쪽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한마디로 빚을 많이 일으켜서 내 돈은 뭐 한 1억 있는데 한 10억 원어치 뭐 비트코인을 샀다. 근데 이제 문제는 비트코인이 갑자기 이제 한 좀 빠지면 증거금이 부족해지죠. 예, 그러면 이거를 청산당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현금 자산을 빼서 막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매도를 해서 빼는 형태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는 아마 이번 시장은 개인들이 지금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있고요. 급락이 나올 때마다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외국인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가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고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판다라기보다는 단기 유동성의 문제 때문에 파는 경우들이 많고요. 우리나라 MSCI에 있는 한국 펀드를 이제 분석해 보면 작년에 1년 내내 18억 달러인가를 샀어요. 이거는 이제 패시브 자금인데 중장기로 투자하는 자금들이죠. 그래서 이런 18억 달러를 샀는데 올해 지금 1, 2월 달만 33억 달러를 샀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에 건전한 자금들은 계속 유입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단기성 자금들은 좀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앞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이게 우리는 보는 거는 더하기 빼기 한 것만 보기 때문에 순매수만 보니까 외국인들이 파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착각을 좀 할 수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저는 당부하고 싶은 건 너무 단기성 매매만 안 하시면 충분히 수익은 잘 날 수 있고 너무 작은 종목보다는 중대형 종목들에 좀 집중하시는 게 앞으로는 좀 더 유효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의 주도주는 무엇일까요? 주도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되겠죠. 예,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언제 꺾일 거냐 이런 걱정들을 이제 벌써부터 많이 하시는데 이제 올해 지금 2월 달이죠. 이제 2월인데 촬영일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주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회사들의 리포트를 보면 26년도 전망치를 내놓느냐고 급급한 상황이고 27년도, 28년도는 아직 예측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된다. 27년도도 너무 좋아질 거다. 28년도도 더 좋을 거다라는 것들이 보이면 그때는 주가는 더 리레이팅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요즘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가를 정하지 마라. 아직은. 네, 그래서 흐름을 따라서 지금은 이제 홀드하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이제 기존의 주도주였던 한동안 이제 반도체가 쉴 때 조방원이라고 해서 조선방산 원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조선방산 원전 우리나라 좋습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원전과 방산,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더 그 업사이드 폭은 더 있을 걸로 보고 있고 그 외에 방산 같은 경우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우리가 폴란드발로 이제 굉장히 큰 혜택을 좀 누렸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이제 한화 쪽에서는 이제 폴란드 쪽에 이제 공장을 이제 아예 현대로템도 그렇고 기술 이전해주면서 공장을 지었는데 그럼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유럽 시장을 좀 확대하는 유럽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도 방산도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기기 또한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이제 뭐 1254kV짜리 이제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는데 그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기대감이 좀 여전히 있고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되게 많이 지은 것처럼 느끼실 텐데 이제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는 좀 넘친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린 뭐 반도체, 뭐 조방원, 그다음에 전력기기 여전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특히 마지막으로 올해 좀 핫할 걸로 본 거는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이제 로봇 관련된 생태계를 조성하는 특히 이제 뭐 기존에 우리가 중소형 로봇주들은 급등을 한 이후에 좀 쉬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현대차는 로봇 밸류로 보면 굉장히 싸다 아직도. 그래서 뭐 일부 테슬라랑 비교하는 말들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일단 테슬라랑 비교를 안 하더라도 그냥 지금 자리에서 2배 이상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차 그룹을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큰 상승세인데요. 지금 한국 증시는 버블인가요? 리레이팅인가요? 작년에 우리 시장이 4월달 바닥부터 해서 한 75% 올랐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1월달에 1000포인트 이상 오르고 하다 보니까 단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런 역사적인 그 상승세를 보여줬던 적이 거의 없었는데 뭐 세계에서도 넘버원 수준으로 세게 오른 한 1년 반 정도, 1년 정도 이제 궤적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버블이다 또는 이제 너무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어디에서 이제 멈출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천을
넘으면서 5천까지 온 것도 기적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케이스도 있고, 뭐 6천은 당연하고, 뭐 상반기 또는 그 연말 정도에는 한 7천대 후반까지 보는 시각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근거 없이 괜히 그 코스피가 2천대에서 5천대까지 올라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또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의지 하나에다가 반도체 업종 중심의 이제 그 순이익 늘어나는 전망치 자체가 너무 엄청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복합이 되면서 크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수십 년 동안 우리 증시가 계속 짓눌려왔던 흔히 말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작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최근까지도 사실 3천에서 4천, 뭐 5천 그 부근까지 오를 때는 자신 있게 말씀드렸었는데, 막상 지금 5천 넘고 5천대 후반까지 지수가 올라오니까 정말 이런 각도로 계속 올라가면 어디까지 갖다 붙여야 되지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저 역시 좀 최근에 생각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버블이라는 거를 뭐 감안해서 가긴 하지만 잠깐 쉬어가고 이런 흐름은 나오겠지만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대전환의 초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지수의 어떤 끝이라고 할까요? 마무리는 아마 상당히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5,900을 돌파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지수가 뭐 6천에 다가설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지난 연휴 끝나고 나서 이틀 동안 코스피 기준으로 300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10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해서 이번 주 내로 6자 앞에 보이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관세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란 쪽에 대한 공격 이슈가 낮에 좀 보도가 되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유가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들,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면서 겸사겸사 6천 정도 내외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온 하루라고 보고요. 결국은 6천을 위로 돌파할 건데 한 걸음에 바짝 오를 거냐, 아니면 잠깐 기대 및 또 뭐 약간 뭐 리스크하다 이런 것들을 좀 안고서 2, 3일 뜸을 들이다 올라갈 거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마치 올라갈 것 같았지만 여기에서 한 템포 좀 숨고르기 하는 그런 양상이었다고 보고,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앞에 6자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라는 게 3년 전부터 AI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도 공통분모로 나오는 키워드는 AI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지속적으로 투자 경쟁을 벌일 것이냐, 아니면 최근에 일부 업종의 어떤 산업적인 구조라든가 또 일자리 문제를 좀 터치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AI의 파괴적인 공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더 불거져가지고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뭐 방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걸 이렇게까지 빨리 발전시키면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이렇게 걱정이 좀 커지는 상황이 되면 AI가 아무래도 큰 좀 장벽을 만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좀 지연되느냐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전보다 흔히 말해서 레거시 D램 가격이 뭐 많게는 한 7배 올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작년도 25년도 실적도 매우 좋았지만 올해 예상치가 작년에 보통 4배에서 5배까지 예상이 나오거든요. 이게 엄청난 숫자인데, 지금 관련되는 칩메이커들은 이 숫자가 연말까지만 가준다고 하면이라는 뭐 조건을 갖다 붙이면 엄청나게 정말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그런 조건들이 수렴을 하고 AI가 여전히 건재하고 경쟁 위주로 간다고 하면 뭐 끄떡이 없겠습니다만, 아마 기중간에 분명 AI 굉장히 도전적인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것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D램 가격의 어떤 가격을 해치는지 안 해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 금리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를 지금 트럼프 정부는 계속 추구하는데, 일부 위원들 중심으로 금리 인상 이슈까지 나왔다 그래서 아마 금리 인상 쪽으로 분위기가 돌게 되면 지수 상승세가 멈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중동 쪽이라든가 지역적인 리스크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되느냐 아니면 휴전 단계로 가느냐에 따라서 관련되는 산업적인 움직임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 장세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요?
사실 그 코스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제 따라서 추정하시는 분들이 많긴 했지만 사실 기사라든가 뉴스에 부각되는 것들은 개인들이 코스피의 상승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라는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도 개인들이 이번에 2,000대에서 5,000까지 올라가는 코스피의 상승을 많이 누리셨느냐라고 보면 결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초반에 2,000에서 3,000 넘어갈 때부터 코스피의 인버스, 그러니까 빠지는 쪽으로 배팅을 하는 ETF들을 많이 사셔가지고 손해봤다는 얘기 최근에 많이 들리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이 좀 덜 올랐는데 코스닥을 위주로 해서 3,000까지 올린다는 정책적인 어떤 의지를 보이다 보니까 또 코스닥 쪽으로는 굉장히 빠른 개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거, 양쪽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은 너무 빠르게 대응해가지고 좀 문제였고 또 지금은 이제 올라갈 거라고 하는 어떤 느긋한 생각들을 갖고 계신 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어쨌든 지수는 굉장히 단계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선 지수 게임보다는 지금 장이 어쨌든 순환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코스피나 코스닥에 대한 어떤 비중 관리는 물론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섹터들의 비중을 얼마나 잘 고매점에, 그러니까 높게 팔고 낮게 사면서 순환매를 이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기자금 100조 시대 증권주는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증권주는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 호재를 만났다고 볼 수 있어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대기자금이 100조 시대입니다. 사실 예전에 한 3, 4년 정도 지수가 한 2, 3천 정도에 머무를 때는 흔히 말해서 대기자금이라고 해야 한 3, 40조?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어느덧 100조를 넘나드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주식시장이 조금만 삐끗하면 그냥 들어와서 그 빈자리를 채우겠다고 마음먹으신 자금의 성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런 이제 그 후방 대기자금이 풍부하다고 하면 크게 밀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일간 거래대금이 50조에서 60조 원 수준까지 나오고 있어서 역시 과거 대비해서는 3배 정도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인데 아무리 저렴한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증권주 입장에서는 역시 거래대금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크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현재 또 신용공여 잔고가 최대치에 이를 정도 30조 원이 넘는다 수준인데 예대 마진이 상당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최근에 증권주들의 그 손익 자체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일부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웬만한 중견 은행급의 손익을 보일 정도로 많이 버는 증권주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특징인데 지금 장세가 꺾일 것 같아도 제 생각엔 당분간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에 증권주들의 손익이 좀 좋아지는 추세는 이번 하반기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임박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자사주가 많은 증권주들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대신증권 같은 경우가 또 선제적으로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주주환원 정책을 세게 발표를 했는데 아마 이게 같은 업종 내에서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너도 나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아서요. 증권주 전반이 주주환원의 어떤 대표적인 섹터로 부각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증권주는 실적과 모멘텀의 어떤 두 가지 호재를 갖고 있는 측면이다라고 보면 증권주의 상승세는 시장하고 사실 궤를 같이 한다고 보겠는데요. 시장이 결정적으로 꺾이지 않으면 그 흐름과 추세는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장세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변수나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속도의 문제겠죠. 작년 4월 달 이후에 2200대 지수에서 5900대까지 무려 3700포인트네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이 올랐죠. 6000포인트라는 미중유의 어떤 가격까지도 지수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급하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속도에 따른 속도 조절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AI와 관련해서는 역시 각 그 빅테크들이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경쟁도 있지만 또 거기에서 도태되거나 또 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가차없이 시장에서 좀 내치는 분위기도 나올 것 같고 그것들이 AI의 버블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분위기도 나올 것 같아서 결국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키워드인 AI가 경쟁의 지속이냐 아니면 버블의 터짐이냐 이런 쪽의 양갈래 해석에 따라서 시장이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있다라는 거, 그런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이고요. 뭐 지금 미국 쪽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 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연준 의장이 5월 달에 바뀌고 나면 아마 봄까지는 좀 동결이 되는 분위기일 것 같고 아마 6월 달 정도에는 빅컷 할 수도 있거든요. 금리가 빨리 내려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원하는 한 1%급의 인하가 나오면 그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공교롭게 이번 주말 앞두고 미국의 금요일 밤에서 이제 그런 이슈가 보도가 되었는데 뭐 사실 미국장 자체도 그 이슈를 그냥 장중에 소화하면서 무난하게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몇 달 전부터 공언을 한 대로 대법원의 판결이 무효로 나와더라도 뭐 플랜 B를 통해 가지고 관세 정책을 이어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뭐 발표가 나자마자 판결이 나자마자 그런 식으로 또 맞대응하는 플랜 B의 어떤 관세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각국의 또 반응도 그래요. 일부 뭐 다국적 기업이나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은 일부 소송을 준비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트럼프가 이제 막 나가는 건 조금 제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사실 명분은 대법원에서 세우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바뀌는 것도 없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어떤 대응책에 대해서도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냥 3월 9일까지 한도로 해서 대미 투자 특별법에 대한 뭐 통과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고 보기 때문에 판결은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알터니가 빠졌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관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된 건 잘못됐다는 것 자체지만 관세 부과 자체를 무효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크게 바뀐 건 없다는 시각이고 우리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어떤 금액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가망한 그런 섹터들을 고르는 문제는 아마 3월 9일 정도 지나면 몇 가지 지금 미국에서 우리 쪽 특히 이제 한국을 바라보면서 원하는 그런 섹터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원전이라든가 LNG 투자라든가 뭐 히토류 쪽이라든가 전력 인프라 관련된 저는 크게 한 4가지 그런 섹터들을 미국에서 가장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한 관심도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한국 증시 큰 그림으로 보면 어떤 장인가요? 사실 뭐 25년도부터 이미 정말 큰 상승세가 나와서 와 이렇게까지? 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정말 흔히 말해서 뭐 동남아 증시보다도 평가를 못 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좀 디스카운트 영역에서 이제 깨치고 올라가는 영역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좋은 업종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섹터에 대해서는 앞에 K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정말 K 스탁, 뭐 K 증시라고 해도 될 정도로 최근의 상승세가 놀라운데 이게 비단 뭐 일부의 그냥 뭐 정책적인 어떤 의지로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말 너무나 세계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돈을 잘 버는 기업으로 변모가 되면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의 어떤 팩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만약 뭐 AI가 버블이 터지지 않아서 올해 말까지만 가고 내년까지도 예상하는 순이익 정도의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지금 누구도 잘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는데 코스피 만 시대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코스닥 3000 지금 보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실 텐데 밀레니엄 시대가 열린다고 했던 1999년도에 너무 옛날이라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코스닥 지수가 무려 2920포인트까지 올랐었거든요. 지금이 1000포인트 내외 뭐 1000포인트 조금 넘어서 이제 언제 3000 가냐 그러는데 99년도에도 1년 만에 1000포인트 안 됐다가 2900까지 올랐던 예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의지는 코스닥으로 코스닥답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99년도의 스피릿을 다시 한번 재현하겠다는 의지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드리고 갖고 계신 뭐 주도 업종이 만약 지금 시류라든가 주도 섹터의 범위라고 하면 쉽게 놓치시지 말고 조금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그런 좀 배짱을 부리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두 번째로 뵙는데요. 이 시간 통해서 몇 번 인사를 드렸고 여러분들께서 응원도 해주시고 성원을 해주시는 덕분에 생각보다 자주 짧은 텀을 가지고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작년도부터
또 장이 많이 올라올 때 약간의 도움이 되셨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뭐 시장은 제 생각에는 아주 근시안적인 관점보다는 우리 시장이 완전히 환골탈퇴한다 그런 시각으로 굉장히 높은 목표가가 저 멀리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이면에 있다라고 전제하고 마음 편히 접근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여러 가지 통로로 봤을 때 여기저기 눌러서 결국은 증권시장 쪽에 통이 되게 되는, 시장의 어떤 자본시장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밀고 가는 분위기가 완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예전부터 많은 시간을 이쪽에 있었지만 과거 언제부터도 그렇고 미래 어느 시점에서도 다시 보지 못하는 장세가 이번에 비로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리는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원대한 꿈을 가지시고 이번 시장에 좀 담대하게 맞서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앞으로도 자주 뵙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말씀 자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ou